공업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통계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창시절 만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샜네요. 아까 그 스포츠 만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스포츠 만화를 빙자한 그 연애 만화 얘기, H2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스포츠 만화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스포츠 만화가 엄청 많은데요. 네, 엄청 많은데 뭐 이게 이제 스포츠 만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유명한 만화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스포츠 만화로 나오나 싶은 만화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이 하이라는 만화입니다. 플라이 하이죠. 플라이 하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알겠지만 이게 네. 맨손 체조에 관한 만화입니다. 일본 학창 시절에 제가 일본 만화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느낀 거는, 진짜 소재가 다양하고 그 소재들을 굉장히 수준 있게 다루는, 쉽게 말하면 매니아층, 그 덕후에 가까운 작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쯤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이 주인공이 철봉 맨손 체조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뭐 다른 것도 하는데 이제 철봉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 철봉으로 결국은 일본 대표 뭐 메달까지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긴 내용으로 다룬 만화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34권에 그 G마켓에 34권 완결이라고 돼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길어요. 이 동네는 뭐 그 만화 한 번 나오면 네, 뭐 30권 40권 찍습니다. 히트했다 하면.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내용도 뭐 그 안에서 그 스포츠 만화의 어떤 전형이에요. 주인공이 무엇인가의 매력을 느끼고, 나 저거 잘하고 싶다.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근데 잘 안 돼. 엄청난 재능의 라이벌이 보여.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해? 못하겠다. 그런데 뭐 스승님이나 어떤 계기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난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해봐야지.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극복했다. 나도 해냈어. 뭐 이런 성취.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걸 얼마나 흥미있고 설득력 있게 그려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뭐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특별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주인공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뭐 여기 중간중간 하이큐가 나오는데, 하이큐도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이 그 플라이 하이 주인공의 능력은 검색이 잘 안 되네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철봉에서, 우리가 뭐 철봉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철봉에서 손을 놓으면서 막 비틀기를 해서 이렇게 착지를 하잖아요. 그 기술을 보면, 우와, 저 사람이 진짜 저 기술을 방금 시전한 저 인물의 1인칭이 되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겠다,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겠다가 자기한테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3인칭으로 기술을 배워도, 어떤 동작을 배워도 결국은 그걸 수행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몸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됐을 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힘을 주어야 되는지를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감각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이 주인공한테 있어요. 요 머리 삐죽삐죽 머리 얘한테. 그걸 이제 만화니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표현이 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와, 정말 그렇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기술을 보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 시야다. 나도 저런 시선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그걸 막 만화로 보여줘요.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네, 이런 식으로 만화로는 좀 풀어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설득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만화를 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되게 유명한 종목들, 뭐 축구나 뭐 농구,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하는 종목들만 보는데, 이런 체조 같은 종목도 이렇게 보면서 와, 만화 흉내 내면서 우와, 방금은 굉장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뭐 다른 얘기도 나와요. 점프를 하고 이렇게 돌 때 그냥
아래쪽 손 위치에 따라서 사람 몸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데,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놓으면 몸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몸의 가운데가 돌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들지만, 가슴 쪽에 무게 중심이 되게 해서 돌면은 다리가 무게 중심에서 머니까 되게 큰 원호를 그리게 되니까, 그 똑같은 기술이고 난이도는 똑같지만 훨씬 더 동작이 커 보여요. 그럼 이제 실용주의 쪽에서는 굳이 난이도 점수도 똑같은데 그런 더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이제 낭만파 쪽에서는 동작이 커 보이니까 관중들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나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주인공은 와, 가슴을 중심으로 하고 돌았을 때 시야가 정말 멋진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점을 이제 만화를 통해서 보고 실제 대회를 보면 사실 다 대부분 가슴으로 돌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했을 때 점수로는 똑같지만 동작이 더 큰, 점프도 더 크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잖아요. 속도도 더 빠르고. 그래서 이 만화가 생각이 났어요. 단순히 점수로만 아니라 정말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뭐 해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감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만화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구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걸. 네, 스포츠 만화 플라이 하이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통계량 통계량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를 한번 빨리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값인 어떤 자료가 존재를 할 때, 자료가 이렇게 이 안에 데이터가 막 있을 때 얘들을 이렇게 뭐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어디가 중심이냐, 걔네들의 중심이 어딜까, 그걸 한 값으로 나타내면 어디냐를 이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하게 되는 통계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표값은 당연히 평균, mean 혹은 average라고 부르는 것일 거고요. 다 더해서 이제 n분의 1로 나눈 거죠. 데이터 개수만큼 나눈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산술 평균, arithmetic mean이 됩니다. arithmetic mean. 산술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더해서 나눠 놓은 거라는 거고요. 산술 평균을 데이터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데이터마다 개의 비중, 뭐 혹은 개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의 합을 다 1로 만들었을 때는 비중 곱하기 그 데이터의 값을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준 거. 우리가 확률 분포의 기대값, 이산확률 분포의 기대값 구할 때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 되겠습니다. weighted mean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중평균도 그냥 산술평균인데 가중치만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종류의 평균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가 지오메트릭 민이고요. 지오메트릭 민. 기하 분포할 때 기하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기하 평균입니다. 얘는 다 곱한 거의 평균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쪽이 4, 이쪽이 9인 이렇게 생긴 논이 있어요. 논. 그럼 이 면적은 36이겠죠. 면적이 36입니다. 뭐 논이든 밭이든. 이게 왜 기하학이 됐냐면,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게 왜 기하가 됐냐면, 이집트가 강이 범람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만한 땅을,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을 붙이고 살던 사람이 우기가 지나서 왔더니 강이 길이 바뀌었네. 이렇게 돼서 내 땅이 강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파라오님, 제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오가 너 저기 가서 우리가 새로 구획해놨으니까 여기 가서 땅 붙여. 제 땅 크기 달라졌는데요. 제 땅 크기는 이렇게 길쭉한 거였는데 이건 네모 반듯해졌는데요. 야, 이거 똑같거든. 아니에요, 더 작아진 것 같은데. 똑같다고. 그래서 땅의 면적을
측량해서 알려주는 학문이 기하학이 된 거예요. 그게 도형의 학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형의 학문이 기하학, 지오, 땅에 대한 지오메트릭, 땅을 측정하는 학문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하평균이 이제 요 얘기로 돌아오면 4와 9, 36과 똑같은 게 6과 6이죠. 4와 9를 곱한 거랑 6을 2번 곱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6이 4와 9의 평균이다. 라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따진 거고, 일반적으로 n개가 있을 때에는 걔들을 다 곱한 거를 다시 n분의 1승 하면은 그게 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표현하면은 이 xi들 요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x1 곱하기 x2 곱하기 xn을 한 게 뮤를 n번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뮤가 얘들의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이자율 S입니다. 나중에 우리 경제성공학에서 그리고 투자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조화평균인데요. 이걸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하모닉 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135도 화음 같은 거 만들 때 그 하모니입니다. 조화를 할 때 쓰는 방법이고, 얘는 역수들을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뮤분의 1은 x분의 1들의 평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니까 딴 데다 적으면 뮤분의 1은 x분의 1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눈 평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수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위치가 점점 더 그 가중평균에 비해서 큰 쪽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4와 9를 그냥 평균하면 13이니까 얼마 돼? 6.5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했더니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큰 쪽이 아니라 작은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조합평균으로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은 아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 추가 설명을 드렸고, 중앙값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50% 분위수. 얘보다 작은 값이 50%, 큰 값이 50%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4개만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반반해서 2.5가 되겠습니다. 네. 최빈값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중복으로 나타날 때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내는 값. 그걸 우리가 모드라고 부르고, 중위수를 ME라고 부르거나 스몰 m이라고 부를 때 얘는 MO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건데 남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빠져야 되는데 제가 안 지웠네요. 자, 그럼 예제 7-3을 보면 실습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시오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7-3 대표값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술, 기하, 조합 평균 구하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보시오라고 돼 있는데, 뭐 엑셀에서도 똑같이 돼요. 엑셀에서도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긁으면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우클릭을 해서 보면은 셀 작업 더보기에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범위를 이렇게 G5, G6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 하고 이름을 지정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범위를 뭘로 해놨냐면, 아니면 여기 데이터에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제가 뭘로 만들어 놨냐면은 이렇게 데이터 1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에버리지에 요 범위를 다 드래그 안 하고 이렇게 데이터 1으로만 집어넣어도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좋죠? 그래서 산술 평균은 에버리지 데이터 1 하면 32.4가 나오고요. 기하 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이라 그랬으니까 지오민이 됩니다. 뭐 적혀 있지만 한번 자꾸 이런 게 캡처 같은. 네.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지오 민 해서 아이고 데이터 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살짝 끊겼는데요. 네, 기하평균 지오민까지 해봤고요. 조합평균은 하모닉 민이라서 HAR 민이고 똑같이 그냥 데이터 원 넣으면 되는데요. 데이터 원 넣는 걸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이름을 추천을 해줘요. 탭을 하면 되고요.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중앙값, 최빈값은 중앙값은 미디언 이거 예전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미디언으로 해서 역시 데이터 1 넣으면 되고요. 최빈값은 모드 네, 강의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드 넣어서 데이터 1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갖다 붙이고 정렬을 했습니다. 이걸 쭉 쓴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은 범위 정렬이 있어요.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25개라서 12개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우측 하단에 개수가 나오잖아요. 12개 하고 나서 13번째 데이터가 미디언 중앙값이 될 텐데 3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if로 보면은 이 데이터랑 자기보다 작은 데이터 바로 앞에 데이터랑 만약에 같으면 빈도를 하나 올리고 다르면 0으로 체크해라.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2개가 되면은 1로 체크하고 3개가 되면 2로 체크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35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있어서 빈도 4가 돼서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통계량 중에서 자료가 어디가 모든 자료들의 중앙인지 중심이 되는지를 따지는 통계량이 아니라 자료가 흩어진 서로 다른 정도를 표현하는 통계량. 네, 그걸 산포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dispersion이라고 부르죠.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통계량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일 거고요. 우리 다 알죠? 분산? 네, variance인데 나중에 이제 표본 통계량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표본 통계량은 나누는 걸 n이 아니라 데이터 개수 빼기 1로 나누게 됩니다. 뭐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모집단 전체와 이게 샘플인 경우에 그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 모집단 쪽은 0으로 population이고 표본은 샘플이어서 PS를 함수명 뒤에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엑셀이랑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를 다룰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변동계수가 있습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이 있는데요. 얘는 표준 편차를 자기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이 짓을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키를 우리가 미터 단위로 쟀고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로 쟀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지울게요. 얘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그랬을 때 만약에 키의 평균 그럼 이게 뭐 1.7이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 단위는 미터죠. 네, 평균이니까. 몸무게의 평균 뭐 이게 60이다. 뭐 사실 아닌데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의 평균입니다. 60kg이 되겠죠, 단위가. 분산은 이거의 제곱의 단위가 되고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를 취하기 때문에 만약에 키의 표준 편차가 뭐 0.3 30cm나 되진 않겠죠. 0.05 5cm이다 그러면 미터가 되고요. 이것도 몸무게도 뭐 한 5kg 정도다. 그러면 5k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 데이터가
키가 사람들이 서로 다 더 많이 다른지, 몸무게가 더 많이 다른지를 알고 싶어요. 사람별로. 근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미터고 하나는 킬로그램인데 이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방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CV로 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줘 버리면 두 개가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고 평균 대비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지만 남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에 걸 나누면 이걸 20배를 하면 되니까 34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아니네요. 1.7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나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네요. 1.7, 0.05가 되고 얘는 5를 60으로 나누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큰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잠깐만 계산을 해볼게요. 0.05 나누기 1.7을 하면은 0.029가 되고 60분의 5가 되면 0.083이 되네요. 그래서 몸무게가 사람별로 더 격차가 더 크다, 변화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이제 분산, 표준 편차 혹은 변동계수 이걸로만 따지느냐? 그게 아니고 평균 절대 편차라는 걸 쓰기도 해요. mean deviation 혹은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적었기를 바라고 저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식을 보시면 분산은 요 평균과의 편차 제곱의 합을 가지고 평균을 나눈 건데 이거는 그냥 편차의 절대값을 가지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가지고 그냥 평균을 취합니다. 얘도 원래 자료와 단위는 똑같아요. 네. 얘가 예를 들어 뭐 킬로그램 단위면 얘도 킬로그램 단위일 거고 그건 그냥 평균한 거니까 다 킬로그램 단위겠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평균이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냐라는 개념을 갖다 줍니다. 이게 나중에 사실은 예측할 때는 mean absolute error라 그래가지고 MAE란 개념으로도 많이 쓰여요. 요 약자도 쓰고 요 약자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 이게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등수입니다. 요건 등수. 오더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순서로 할 때 1등이랑 n등, 꼴찌를 서로 빼준 값이니까 그걸 범위, 레인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인지는 자료가 뭐 한 10개 정도 될 때 평균이나 분산을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레인지는 어떻게 뚝딱뚝딱 잘 만들면 분산의 대용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불편한 경우에 레인지를 대신 써서 예전에 많은 통계적인 그 기법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는 그냥 다 분산 써도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적을 때 그 분산 하긴 뭐 레인지도 불안정하긴 하죠. 이상치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R을 이용을 해서 많이 쓰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를 보면 X바 R 관리도 같은 곳에서 이 레인지를 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인지가 당연히 그렇겠지만 평균도 그런데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미니멈, 맥시멈 있었는데 데이터 하나가 꽝 들어오면 갑자기 레인지가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빼기 위해서 사분위수,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전체가 아니고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Q3면 요 범위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사분위와 3사분위의 거리만으로도 이거보다 비율적으로는 적겠지만 어느 정도 많이 퍼져 있는 놈은 이것도 많이 퍼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 레인지 대신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하자. 25%와 75% 지점을 봐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해서 IQR이라고 요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잘못 그렸는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R 실습할 때 제가 할 건데 자리가 모자라네. 여기 오른쪽에다 좀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박스 위스커 플랫이라고도 부릅니다. 박스 앤 위스커. 박스랑 여기가 위스커 수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가 Q1, Q2 중위값, Q3고요. 요게 이제 IQR이 되죠. 그런 다음에 IQR에다가 1.5배를 해요. 1.5. 여기도 1.5. 1.5 IQR을 아래 위로 해서 수염을 만들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데이터가 이 바깥에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몇 개,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보통 이렇게 탐색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아웃라이어로 취급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자 수염 그림을 그릴 때 박스 위스커 플랫을 그릴 때의 기준이 이 가운데 박스 부분이 인터쿼타일 레인지 4분위수 범위가 되고 그거에 1.5배를 해서 아래 위로 그려주면 이렇게 수렴 범위가 돼서 아웃라이어 파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7-4를 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산, 변동계수, 평균 절대편차, 범위, 4분위수 범위를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죠. 아까 활용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함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아까 말한 대로 표본의 분산이냐 모집단의 분산이냐가 있는데 그게 이제 P랑 S거든요. 우리가 모르면 일단 모집단의 분산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함수라서 그냥 점을 없애긴 하는데요. 그냥 저는 왠지 점이 좋아서 그렇게 쓰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분산이 나오고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으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양식을 똑같이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평균이랑 나눠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평균이 여기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B10 평균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는 이만큼이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0.121이 되고요. 평균 절대 편차는 어떻게 구했냐면 요거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 평균을 뺀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다 절대값을 씌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제일 데이터 1이 이제 범위잖아요. 거기서 요 평균을 뺀 값을 알고 싶다. 이거를 그냥 엔터 치면 값이 하나만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 값을 빼준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엑셀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바로 나오겠지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엔터를 누르면 네, 이 데이터들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뺀 값을 다 구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거가 아니고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절대값 구하는 함수인 abs를 넣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절대값이 나오거든요. 이걸 한 방에 하려면 처음부터 abs 데이터 1 빼기 요 평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값이 다 나오고요. 이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평균 절대 편차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레인지는 뭐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되니까 max 데이터 1 빼기 min 미니멈 데이터 1 해주면 되고요. 이거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위수 범위는 우리가 4분위수 구하는 게 쿼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쿼타일 데이터 1에 3 하면 3, 4분위수 Q3가 되고요.
쿼타일 데이터 1에 1 하면 1 4분위수가 되니까 그걸 빼주면 되는데요. 쿼타일로 안 하고 퍼센타일로 해도 가능합니다. 퍼센타일 하고 데이터 1 하고 0.75가 되겠죠. 빼기 percentile 데이터 1 0.25.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값이 나오죠. 75% 25% 지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제 7-4에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산 변동계수 평균 절대 편차 범위 4분위수 범위를 구해 봤습니다. 동영상 2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뭐 맨날 거짓말만 하고 헛된 약속만 하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비겁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배가 고프고요. 지쳐요. 지금 당 떨어지고 힘듭니다. 어쩌라고 같은 심정이죠. 저도 어쩌라고입니다. 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짧게 만들어도 이렇게 길어질까요? 수업을 늘 짧게 하고 싶고 이런 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니까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실습 파일을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닌 얘기들이니까 따라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습 파일 꼭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